노정면 의원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요한 스피커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그 노정면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씨와 YTN 기자의 녹취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언론인 입장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연락을 드리죠.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그렇죠. 뭐 녹취 내용을 보면 뭐 이제 자기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되냐고 김건희가 뭐 또 걸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기자님도 또 파볼까 뭐 잘못 기자한 거 없냐,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한 게 자기 이력서를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이게 뭐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범죄로 몸이 안 되는 식으로 이제 기자를 윽박지르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진짜 내가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되게 위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YTN 매각이라는 게 김건희 복수심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노 의원 녹취 파일 공개가 그만큼 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아까 그 국감 상황에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죠. 노 의원 어떤 녹취 공개가 이제 통상 이제 국감에서 의원들이 이 보여주는 가장 또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 제기의 정석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노 의원이 이제 김건희 육성 발언을 공개했으니까 이 YTN이 이제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그 과정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신빙성을 띠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YTN 그 주주였던 뭐 마사회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들이 그 전까지 YTN 이 주식 매각에 대해 소극적이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갑자기 돌연. 이제 급물살을 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 의원 말대로 이제 YTN이 이제 아까 말했던 김건희 허위 이력 보도를 한 게 이제 사실 그 당시 되게 파장이 있었고, 그 보도 직후에 이제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이게 대국민 사과 쇼라고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제 윤석열 부부한테 있어서는 이게 이제 YTN이 눈에 가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YTN 이 매각이 뭔가 이렇게 윤석열 부부의 의중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제 뭐 통일교의 그 로비 의혹 과정 중에서 수건 사업 중 하나가 YTN 인수자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어느 정도 야 이게 뭔가 구체성을 띠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감에서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유의미한 발언을 하거나 증거 수집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 유독 이제 욕설 논란이 좀 있었는데, 특히 과방위 국감장에서 우리 언론계 선배 중에 하나인 박정훈 의원이 논란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일단 욕설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한심한 새끼야.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런 거 봤어요? 제 멱살 잡고 이런 거 봤냐고요? 김 의원이 얘기. 그거 제가 덮으려고 문자 보낸 거예요. 그냥 현장으로 보려고. 그 과방위 국감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죠. 그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뭐 사적 보복당 때면서 이제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이제 휴대폰으로 받았던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그게 보면 뭐 에이 찌질한 놈아라는 메시지 공개되니까 이제 박정훈 의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항의하는 과정에서 뭐 자기가 김 의원이 이제 자기 멱살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문자를 자기가 이제 다 덮으려고 이제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했냐고 하면서 한심한 XX라고 이제 땡땡아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2차전도 이어졌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욕설을 하고 이러면 뭐 사과 한번 하고, 뭐 사과도 좀 애매하잖아요. 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통상의 경우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이튿날 뒤인가요? 뭐 보면 국감에서 신상 발언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김 의원한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또 이제 뭐 자기 멱살을 김 의원이 먼저 잡았고 욕설도 나중에 답장을 보냈다고 하면서 또 충돌하죠. 그러니까 뭐 최민희 위원장이 뭐 기자들 다 내보내고 그 국감 중지시키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박 의원하고 김 의원이 나중에 비공개 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 주먹 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싸웠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 어린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서로 지금 이렇게 감정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서로 지금 형사 고발한 상태고. 그런 상황인 것 창피합니다.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취재를 하고 기사 쓰는 사람의 입장이 돼봤던 사람이잖아요, 박정훈 의원이. 그럼 자기가 국감장에서 한 발언, 뭐 2차전 이런 것들이 언론이 얼마나 재밌게 여기고 쓸 것인지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약간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박정원 의원이 이제 일단 이게 좀
저도 이거 상황 파악이 어려워서 막 앞뒤를 막 뒤져봤는데 이게 누가 옳다 그러다 하는데 일단 박정훈 의원이 욕을 해서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요 뒤에 서로 주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훈 의원이 이 욕하는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이 까는 그날 박정훈 의원이 이날 아침에 이제 상임위 앞서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맨날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지 실장이 네. 그 김일성 추종 세력인 뭐 경기동부연합과 연계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마다 휴대도 연합 교체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김우영 민주당이 발끈해서 김우영 의원이 이걸 깠다는 게 이제 박정훈 의원의 주장입니다. 근데 또 김우영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박정훈 의원이 자기한테 찌질한 놈아 보낸 거는 자기가 그 전에 박정훈 의원의 그 장인어른 차규현 전 그 교통부 장관 문제를 자기가 이제 그분이 차규현 전 장관이 좀 스토리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12 때 하나회 해서 뭐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쿠데타 할 때 그 선배 장성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고 이분은 5.16 쿠데타에도 관여가 된 사람이다. 해서 뭐 이제 자기가 그때 상임위에서 그 영상을 까면서 이게 했는데 이제 특정하게 지목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박정훈 의원이 발끈해서 이거 문제를 한번 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찌질한 놈아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했냐면 박정훈 의원이 이제 발끈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사를 건드린 게 있으니까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가족사로 해결할 문제인가 하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온 국민이 윤석열 내란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가 공인이고 그러면 그걸 가족사로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쿠데타는 윤석열 내란보다 더 심한 인명학살이 일어났었고 성공한 쿠데타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한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럼 장인이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면 그거에 대한 거는 자기가 공인이니까 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뭐 울컥할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여기서 뭐 찌질한 놈아 서로 보내면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인도 기자인데 진짜 얼마나 감정 조절이 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결국 우리가 박정훈 의원 욕설 얘기하다 보면 장인이 누구고 장인이 어떤 사람이고 더 알게 돼요. 더 알게 많은 되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도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확대 재생산 되는 그래서 거죠. 이건 약간 본인이 약간 미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번 국정감사 중에서 단연 새롭게 떠오른 인물이 있다면 우리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소속 최혁진 의원 아닐까 싶은데 최혁진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일단 강원도 원주 출신이고 주로 이제 그 고향 즉 강원도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뭐 협동조합 운동 영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요. 정치권보다는 이제 사회적 협동 뭐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좀 이력이 좀 다채로워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 가려고 하시는 그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의원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민주당하고 연이 깊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력을 찾아보니까 2007년도 그 대선 때는 근민사회당 후보를 지지했고 2012년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쪽에서 일도 하고 2014년도에는 역시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남경필 경기지사 인수위 사회통합 소위위원을 하고요. 아 진짜예요? 네. 저도 몰랐던 이력을 좀 듣고 그다음에 있는데 2015년에는 새누리당 나눔경제특위위원회 임명되기도 했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약간 좀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렇다고 네. 뭐 어느 쪽이 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당, 뭐 새누리당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제 2017년 1월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었고 워낙 이번에 이분이 이제 튀시잖아요. 튀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니까 서강대 정외과를 나왔길래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서강대 정외과 나온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학교 같이 다니는 사람 두 사람을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첫 번째 분은 되게 의외다 그러면서 운동권이었는데 총학활동을 하긴 했는데 되게 진중하고 좀 차분했다. 말이 많은 친구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대학 동기 심지어. 그런데 자기 동기들이 다 왜 저러냐. 지금 상황이 네. 놀랬다. 그러니까 전사가 아니래요. 전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지하고 차분하고 정말 조용했다. 그래서 내성적이고 얌전했다. 이게 다 일관된 얘기였고요. 그렇구나.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옷차림 얘기를 하던데 네. 이게 지역 비하가 아닙니다. 얘가 강원도 출신이라 그때만 해도 이제 90년대니까 좀 꾸미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 그래서 야상 같은 거 입고 머리도 쭈뼛 세우고 다니고 정말 말이 없고 조용한 친구였다. 되게 진지하고 진중했다. 그 동기들이 다 왜 저래 막 거의 그런 지경이라고 합니다. 야 지금 그 말주변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학교 다닐 때도 학생 운동할 때 뭔가 연단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호령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비서관을 지낸 분하고 이제 좀 그분한테도 물어봤더니 물어봤어요. 네.
아, 조용히 있다 가셨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조용히 하더라고요.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조용히 있다 그런 캐릭터들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고 빛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여기로 이렇게 또 갔는지도 굉장히 일단 궁금해지는데. 정치권에 들어가서부터 좀 시끄러웠죠. 이제 기본소득당 목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비례를 받아서 이제 글로 가야 되는데 난 민주당에 남겠다 하니까 네. 또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이게 남다른 기상을 보이신 분이죠. 아니 그야말로 이제 눈에 띄는 언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에도 사실 한번 모셨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를 합니다마는 최혁진 의원이 말 잘하기로는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검증은 뭐 차치하고라도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 언행의 그런 그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그 외관을 갖추는 데는 굉장히 능하고 목소리 딕션도 굉장히 명확히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소력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사위에서 뭔가 지금 큰 거물이 탄생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갑자기 내용이 약간 좀 이렇게 걸맞지 않은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 언론에서 주목했던 게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이제 법사위로 새로 배치돼가지고 야당 간사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법사위 전체회에서 왜 뭐 초선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니까 이제 그 당시 그걸 두고 이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의원이 최 의원이잖아요. 맞아요. 성량 엄청 좋게 이야기하면서 뭐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하면서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이다 발언으로 평가받으면서 뭐 언론에서 주목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도 출연을 하셨고 그래서 뭐 그때 상당히 뭐 나경원 5선 나경원 잡는 초선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뭐 달아가지고 많이 이제 유통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분이 보니까 이제 나경원 방지법도 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회의 중에 막말이나 욕설, 고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회의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분이 이 국회에 들어온 게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승계받아서 들어온 게 6월인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로 이제 들어갔던 게 보니까 이게 저기 이준석 의원이 왜 그 주식 투자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빠진 자리에 들어와서 9월인가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존 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자유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게 주목을 딱 받으니까 아 이걸 그대로 좀 약간 오버슈팅을 밀고 한것 같다. 가보겠다고 예.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저기 뭐 저도 이제 유튜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조요토미 히데요시 발언들을 이제 하시던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국감에 들고 나오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떠악했던 게 이게 김건희 그 계부 김충식 씨 이야기 들면서 이분이 일본하고 관련이 있고 통일교와 관련이 있어서 일본 왕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우리 또 김준섭 일본 전문가시잖아요 보니까. 아 그리고 또 그 얘기 하니까 또 그 최혁진 의원이 그 나경원 의원 그 부근 되시는 그 김재호 판사 거기 춘천에 가서 질의를 하면서 저기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있는데 그 김충식의 내연녀를 소개해줬다 뭐 이런 질의를 하는데 그 김재호 판사가 이제 나경원 언니 없사 그러니까 사촌 있지 않냐 하면서 요걸 또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분이 되게 귀신 같은 어떤 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 되게 싫거든요. 제가 그때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국감에서 조희대와 아이디라는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그거 나름 좀 다른 분들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조희대와 아이디라고 얘기했고 아니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뭐 아니 지가 대선에 개입하고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뻔뻔하게 버티고 있죠. 법관 독립만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국민을 되게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최혁진 의원의 뭐 그런 것들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 많겠죠.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좀 약간 중간이란 뭐보다 어떤 분들한테는 조희대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가 지금 희생이 되고 있다는 식의 어떤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측면을 지금 최혁진 의원이 제공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저기서 저렇게 했어야 되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혁진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의원들하고 물어보면 되게 좀 당황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런다고 민주당 보내주는 거 아니야, 받아주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상임위장 밖에서 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좀 약간 진심은 알고 뭐 그러겠지만 조금 좀 오버를 하신 게 아닌가. 아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최혁진 의원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정치인 어쨌든 간에 국민한테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쇼맨십이 있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신 타깃과 대상을 잘 골라서 이제 정교하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국회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왜 그랬냐고 하면 할 말은 없어지는 거고 다만 제가 이제 유심히 본 부분은
그 옆에서 주진우 의원 얘기할 때 이렇게 딱 자세 돌려가지고 계속 쳐다보잖아요. 사실은 주진우 의원이 요즘 민주당 사람들 따발총을 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제 공격의 중심에 서가지고 최전선에서 싸우는데 그런 공격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약 올리는 듯한 행위 연출을 하는 거는 그 사람도 굉장히 성가시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주진우 의원이 그 상황을 알고 화도 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그 게임의 요소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최혁직만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는 한 거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너무 넘어가지고 내용적으로 뭔가 난해하거나 해석이 어렵거나 혹은 이렇게 엉뚱한 사실을 갖고 와서 경강부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겠지만 이런 식의 인물이 정치권에 한 명쯤은 또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요. 예. 또 목소리 좋으세요. 그러니까 최 의원 이제 보니까 뭐 최근 뭐 4개월 만에 후원금 1억 5천만 원 다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기 마감을 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있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진우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윤석열 불법 게임 방상행위를 그냥 옹호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저기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뭐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미운 놈 한 대 때려주고 싶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심정을 이제 최 의원이 대변해 가지고 이렇게 불꽃 응시 이렇게 쫙 째려보면서 있고 이러니까 야 속이 시원한 거는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약간 야 그러면 이대로 그냥 주진우 계속 밀착 마크하면서 저 이상 소리 할 때마다 이렇게 째려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이게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고 최 의원이 그때 나경원 의원 그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자꾸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해서 말하는데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말은 좀 최혁진 의원도 세계에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의원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뭐 상당히 좀 사람들이 함께 엮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밥값을 했나 이런 밥값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뒤져보니까 이제 뭐 노정면 의원이 밥값한 노정면, 밥상 머리 뒤엎은 박정훈. 국감이 다 파행됐잖아요. 그 다음에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했는데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주진우, 나경원만 패니까 네. 그 반찬만 먹어서 편식한 최혁진 뭐 이 정도로 좀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듣다가 제가 한 반찬만 팬다. 뭐 이런. 이소구가 떠오르면 준합회라는 얘기를 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네. 이용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쉽게 예시조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는 간데 없네. 정치권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튀는 발언이나 은행으로 주목받는 인물들이 오래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한 방 노리다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